네, 저희 오독오독은요, 2013년 4월 23일에 오픈을 했고요. 현재 만 3년이 아직 되지 않은 강아지용품, 그 다음에 고양이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쇼핑몰입니다. 일단 애견용품을 1차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이제 지인이 근처에 이제 그 생활용품을 취급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파주 지역 쪽에 애견용품 도매상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애견용품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으니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 저희가 2013년 4월에 처음 오픈했을 때 매출이 40만 원이었어요. 월 매출이 4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매출이 오를까 라는 고민을, 그때는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사무실을 갖추고 있고 이렇게 뭐 창고라는 부지를 가지고 있고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저희가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저랑 함께하는 제 와이프하고 둘이서 이제 밤새 계속 고민을 했던 게, 가격 경쟁력인지 아니면 그 고객 만족도인지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도 내리게 된 결론은 가격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격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고객 만족도, 그 다음에 재판매를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그 문제인데,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픈마켓이라는 데가 재판매가 100% 중에 이루어진다는 게 한 1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정한 인물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 다수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제품을 고를 때 최저가는 약간 의심스럽더라고요. 물건을 살 때 이게 정품이 맞는지 가품인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서, 일단 적정한 저희 마진을 가져가되, 그러면은 거기다 사은품을 한번 줘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를 거의 마진 없이 그냥 하면서 거기서 이 제품은 잘 된다, 잘 나가고 있다, 판매량이 뛰어나다, 나한테 마진이 좋다 라는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이 섰을 때는 그 제품은 하나씩 수입처나 도매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른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겪으시는 문제시겠지만은, 한 개를 살 때랑 100개를 살 때랑 가격은 달라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0개를 사면은 나한테 떨어지는 마진이 클 거고, 한 개를 샀을 때는 내가 보는 마진은 거의 뭐 없거나 1, 2% 내외일 거예요. 근데 그 1, 2% 마진을 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진이 뭐 10%든 20%든 더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건 전부 다 재고거든요. 그거를 내가 100개를 전부 다 이번 달이나 뭐 길게는 3개월 안에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다는 자신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제품을 다 취급하는 도매를 이용을 하는 거죠. 현재까지도. 무조건 최저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최저가를 따라간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판매자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판매를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절대 경쟁력이 없어요. 일단 경쟁력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 가격을 맞추려면은 그런 큰 회사들만큼의 물량을 회전을 할 능력이 돼야 따라갈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는 그런 회사고, 그런 회사가 100개를 판다고 하면은 우리는 20개만 팔자, 이런 주의예요. 근데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이제 1,000원에 판다고 하면 1,000원에 팔아서 마진을 얼마 본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걔네가 10% 볼 때 우리는 15% 보자예요. 그래도 저희는 걔네들보다 재고 부담이 적고, 그 다음에 덩어리가 적고, 그 다음에 직원이 적기 때문에 15%라는 마진만 봐도 크게 저희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격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세운 방침 아닌 방침은, 가격은 무조건 참고는 하되 기준은 우리 기준대로 하자라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재고 관리는 정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하자라는 의견도 강했어요. 근데 오픈마켓 특성상 딜도 있고, 그러면은 딜이 있다라는 거는 가격이 상시적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입해오는 금액도 상시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쓰자는 거는 제가 반대되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쓰는 거는 정말 뭐 중소기업 좀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오픈마켓 판매자들이랑 시스템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엑셀을 이용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엑셀로 해서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재고 관리라는 게 결론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에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계산기 아니면 엑셀이잖아요. 들어온 주문을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게 재고가 있는지 아마 찾는 업체들이 직접 많을 거예요. 실물로 찾는 업체들도 많을 거고, 이 제품은 당연히 있겠지라고 하는 분들도 많을 건데, 저희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송장을 출력을 해서 전부 다 엑셀에 대입을 해요. 엑셀 대입을 해서 제품이 있다 없다, 없는 거는 가져와야 된다라는 게 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는 뭐 제가 좀 수고스럽긴 하지만은 가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오전에 업체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없으니 물건을 좀 납품을 해줘라 라고 하면은 오후에 들어와서 그 제품들을 그날 다 소화하는 거죠. 일단 저희도 지금 세부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키워드 수가 한 15,000가지는 될 거예요. 근데 일단 물론 특성상 저희가 강아지 용품이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용품이기 때문에 뭐 실예로 들었을 때 예를 들어 강아지 사료면은 강아지 사료가 있을 거고요, 푸들 사료가 있을 거고요, 말티즈 사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좋은 사료, 장에 좋은 사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든지 풀어서 노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매자들이 가장 좀 착각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고객들은 강아지 사료라고 검색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키우는, 고객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어디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지, 뭐 나는 강아지 사료에서 피부에 좋은 사료를 또 찾아서 내가 찾는 사료를 3번, 4번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그 스마트폰에서도 저희가 검색을 할 때 보면 자기가 필요한 검색을 하지, 뭐 대외적인 큰 카테고리 하나를 검색해서 세부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 그 판매를 시작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어려웠었던 게, 이 EMS 플러스라는 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어요. ESM 플러스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고, 이미지 호스팅은 뭐고, 그 다음에 상품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서 제품을 어떻게 올려서 옵션은 어떻게 넣어서 파는지를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지인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거를 안내를 조금 받았어요. 일단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장 닥치는 부분들이 뭐 포토샵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올렸을 때 이런 수정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지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판매를 했을 때 전시 점수가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쪽에서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베이 코리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포토샵이나 아니면은 EMS 플러스에 대해서 좀 더 좀 세분화된 그 교육 강좌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그러니까 몰랐을 때, 그러니까 사전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거 몰랐을 때 들어가서 보면 아 이거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뭐 배너를 보면은 전부 뭐 별을 붙이고 하트를 붙이고 뭐 빨간 테두리를 하고 뭐 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서 보시면 간단하게 이 제품은 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품 한두 군데만 딱 보여서 상세 페이지를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본 틀을 다 제공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베이 코리아에서 틀을 제공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다못해 그 포토샵을 작업하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도 그 해당되는 틀만 있으면 누구나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봐도 어떤 판매자를 들어가도 컨텐츠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고객들도 이제 그 신뢰도 쌓은 업체들을 더 많이 찾아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컨텐츠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봤을 때 좀 더 깔끔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좀 바뀐 후 더 괜찮아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요. 처음 판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겪는 그 어려움들이, 일단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팔아야 될지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리고 물건을 사와도 이거를 어떻게 내가 재고를 가져갈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처음 판매를 시작했을 때는 노출을 좀 많이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그런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나는 초기 자본금이 별로 없는데 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체가 다 자기한테 다 본인들한테 다 돌아올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광고비를 투자해라, 그 다음에 노출량을 늘려라 라는 게 무조건 판매자 네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판매하는 사람들 따라가려면 무조건 투자해,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노출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네, 요렇게 생긴 것도 있었어 라고 판단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류가 있는 게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 되지 라는 두 번째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처음 시작했을 경우에는 몇 개가 얼마만큼 내가 팔 수 있을지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판매를 해보니까 하루에 10개 팔던 게 다음날 100개가 나가진 않아요. 절대. 근데 오늘 10개가 나갔지만 내일은 20개가 나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당장 오늘 10개가 나갔지만 내일 100개가 안 나가니까 그 재고는 판매자들이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재고를 내가 일주일치를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은 나는 뭐 투자금이 많으니까 뭐 2달치 갖고 있을 거냐, 이거는 판매자들이 선택할 몫인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경험으로 좀 봤을 때 보면 일주일 이상 재고는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서서히 물건을 좀 늘려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정이 돼요. 6개월 정도만 본인들 판매자들이 버티고 있으면. 근데 6개월 지나면은 그래 어느 정도 팔리니까 그래 재고 쌓아놔도 되겠지. 그러면은 열에 9은 다 문을 닫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판매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6개월이 지나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열심히 뛰었지만 이게 귀찮거든요, 솔직히. 매일 내가 가서 물건을 가져와도 되는데 공간도 생겼으니 물건 좀 갖다 놓고 싶고, 많이 나가니까 광고비도 더 쓰고 싶고, 재고도 뭐 이것도 이거 나가니까 그냥 저것도 해보지 뭐 이런 식이 돼요, 대부분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물량이 늘어나니까 확대를 하는 건 맞지만은 절대 초심은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해도 본인이 무리가 없다라는 선에서는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오픈마켓을 시작하는 판매자들은 초기 투자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판매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라고 하면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많이 파는 사람들은 많이 파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파는 사람들은 또 두 번째로 많이 파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못 파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것들을 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저도 처음에 그 오류가 좀 있었던 거는, 시작하면 무조건 다 잘 될 것 같아요. 다 성공할 것 같고, 다 뭐 매출 한 달에 100억, 200억 다 할 것 같죠. 근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세 가지가 제가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11월에 저희 오독오독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특허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오독오독이라는 회사 자체를 지금 브랜드를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일단 강아지용품 중에서 소소하게 이제 자사 브랜드를 계속 론칭할 예정이 있습니다.